네, 앞서서 2019년 중소형주 중에서 유망주로는 뭘 보고 있는지 증권가의 시각을 좀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할까요? 성장주 투자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 오늘 특별히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키움증권 스몰캡 팀의 김상표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닥 시장부터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할 텐데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1월 들어서 초반에는 공포심, 우려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1월 시장 쭉 진행이 되는 걸 보아하니까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우리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고요. 특히 낙폭이 큰 대형 IT주 중심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기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작년에 연간 한 5.9조 원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한 달간 한 3.5조 정도의 대규모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월간 단위로 대규모 순매수를 했던 게 거의 2007년 10월 정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IT 대형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심 많으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귀환이 일어날 수 있을까가 이제 관심 포인트인데요. 그렇죠. 최근 모습만 놓고 보면은 지난주에 이미 4주 만에 순매수 전환을 했고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매수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양상인데 네. 아무래도 지수 견인력이 강한 이제 그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은 지난 12월 달에 충분히 순매수를 많이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중소형 IT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서 네. 당분간 코스닥 쪽에서 종목을 잘 찾는 게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소형 IT 업종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앞서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최근 시장에 사실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죠. 대형 IT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쏠린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데 좀 분분합니다.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싸다라는 매력인 건지 하지만 근데 향후에 대해서 우려감도 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 하반기 때 주가 선반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쇼크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부터 반도체 그 관련 업종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네. 반도체 둔화 우려가 충분히 선반영된 상태에서 업황의 저점을 이미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미 지났을지도 모른다라는 안도감 그리고 하반기 그 서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수요의 확대를 미리 반영하기 시작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대형 IT 반도체 주에 쏠리는 이 매기가 최근에는 코스닥 IT 주로도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올해 IT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다양한 투자의 카테고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5G 시대가 본격 개화가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의 OLED TV 투자도 이제 하반기 때 기대를 주고 있는 부분이고 네. 가장 이제 그 침체를 거듭했던 스마트폰 업황 자체도 폴더블 스마트폰이나 5G 스마트폰 그리고 갤럭시 S10의 반등 기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충분히 녹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G 말씀도 해주셨는데 앞서서 김민희 캐스터가 정리한 내용 중에도 5G가 좀 상위에 초반에 나와 있었거든요. 어떤 의견들이 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이제 테마를 좀 크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9년 중소형주를 주도할 테마 5개를 꼽아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주시죠. 5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5개를 거의 대부분 IT 쪽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과 IT를 합치면 시가총액이 한 70% 정도 차지할 텐데요. 네. 아무래도 5G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에 목말라 있는 지금 IT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할 거고 올해부터 투자가 본격화된다. 그리고 상당히 장기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네. 바스켓으로 종목들을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첫 번째로 그래서 네. 5G입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테마로는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이 장기간 이제 전방 시장
둔화 때문에 기업 가치가 낮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삼성전자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트리플 카메라 그리고 쿼드러플 카메라를 탑재한 모델 수를 증가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수요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모듈 수요는 대략 한 7억 개 정도였던 걸로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5억 개 이상의 고성장을 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MC넥스라든지 파트론, 파워로직스 그리고 그 아날로그 반도체를 납품하는 동원하나텍 같은 회사들이 기업 가치 증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지금 5대 테마와 함께 네. 종목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네. 해주고 계신데 나중에 뒷부분에 종목 이야기 좀 네. 더 구체적으로 전개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휴대폰에 카메라가 늘어난다. 네. 이런 이야기는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더 이상 늘어나 봤자 휴대폰에는 그걸 그렇게까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사실 네.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데 휴대폰뿐만 아니라 차량에 들어가는 카메라도 늘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자율주행 차로 이제 계속해서 자동차 산업이 변화를 하고 있고요. 네.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의 눈을 대신해서 그 자율주행 솔루션을 그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네. 차량당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의 수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다스 솔루션 관련해서도 카메라 모듈이 핵심이 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자동차 아다스라고 한다면 자율주행에서 그렇죠. 많이 나온 얘기인데. 맞습니다. 네. 예, 그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네. 결국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성장 기회를 잡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두 번째까지 공개를 해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5G와 카메라 모듈입니다. 자, 세 번째는 OLED 장비 쪽이었어요. 네.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OLED 관련 서플라이 체인이 아마 가장 오랫동안 조정을 받은 그렇죠. 카테고리가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이제 오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관련 장비주들이 주가가 상당히 강하긴 하지만 긴 시계열 차트를 보시면 아직 아직까지도. 바닥권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격적인 반등이 네. 그러면 바닥권에서 정말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올 만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 때는 삼성전자의 A5 공장 발주도 네.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준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다시 실적 개선에 가장 중요한 기회를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이 많이 작아져 있지만 그 중대형주 포함해서 역시 바스켓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5G와 카메라 모듈 그리고 OLED 장비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IT나 IT 장비 주로 어쨌든 전자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코도 마찬가지예요. 폴더블이군요. 네. 네.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올해 시장 침투가 일어나는 첫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을 깨고 MWC 그 일주일 전에 애플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S10과 폴더블을 동시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네. 그 카메라 그 스마트폰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그 OLED 관련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결국에는 폴더블 수혜주로 연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BH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SKC 코롱 PI 이런 회사들이 폴더블 수혜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이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만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까지도 주가에도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받은 종목들도 또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해 주셨고 지금까지 5G 카메라 모듈, OLED 장비, 폴더블이 마찬가지로 다 IT 쪽입니다. 마지막은 제약바이오네요. 신약. 네. 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강화한다라고 네. 했을 때는 그 지수 견인력이 강한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업종에 그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올해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보고 있는 거는 신약 테마입니다. 그 미국에서 삼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뭐 변변한 그 글로벌 신약이 아직은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신약을 출시할 수 있는 기대감이 묻어 있는 회사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임상 3상 진행 결과 발표 그리고 신약 출시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5개 테마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구체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MC넥스입니다. 네.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천억 정도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거의 대부분 담당을 했었던 네.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인 카메라 모듈도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 말고 관련 업체들이 담당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묻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가 인수를 발표했던 코어 포트닉스 같은 경우에도 듀얼 카메라 모듈을 포함한 카메라 모듈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꾸준히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던 기업들이 좀 더 좋은 모듈을 가져가면서 성장 기회를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차량용 카메라 모듈 측면에서도 그 대당 탑재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현대기아차를 포함해서 다수의 완성차 업체들, 티어 1 부품사들 쪽으로 공급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용 관련된 카메라 모듈 그리고 라이다 등과 같은 가장 중요한 모듈 쪽에서도 성장 기회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중장기적인 성장과 기업 가치 개선이 예상되는 회사라 보고 있습니다. 라이다, 레이더, 뭐 자율주행 이야기 할 네. 때 또 배워봤던 용어인데 5대 테마 중에서 카메라 모듈 테마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MC넥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음 쪽은 바이오 쪽에서 지트리 네. BNT입니다. 지트리 BNT.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 신약 출시 기대감이나 임상 3상 결과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있는 종목들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한미약품이나 대웅제약, 녹십자 그리고 비상장 중에 SK바이오팜 이런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바이로메드, HLB, 지트리 BNT, 매지온 이런 회사들이 올해 유망한 기업들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지트리 BNT를 꼽았던 거는 올해 그 1분기 내에 3상 세 번째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적응증 같은 경우에는 그 안구건조증이고요. 네. 이미 기존에 그 상당 수준의 결과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좀 더 수정 보완하는 그 3상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그 3상 진행 과정 때마다 상당히 많이 네. 올라갔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상반기부터 해서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신약 테마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지트리 BNT라는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탑3 종목이잖아요. 마지막 종목은요? 네, 솔리드입니다. 네. 그 통신사기 업체들이 연초부터 반등이 상당히 거센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시마다 매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솔리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펜텍 정리하고 자회사들 정리하는 과정에서 손익이 안 좋았는데 본업만 놓고 보면은 5G 수혜를 가장 그 중계기 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업체입니다. 주가가 하나도 움직인 게 없기 때문에 그 1분기부터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솔리드였습니다. 5G 카메라 모듈, OLED 장비, 폴더블 신약이 2019년 유망 테마 5가지였고요. 구체적으로는 MC넥스, 지트리 BNT, 솔리드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종목 투자 전략으로 투자자분들에게 2019년 중소형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조언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연초에 시장의 예상이 많이 빗나갔습니다.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IT 쪽이 상당히 강하고요. 제약바이오 업종이 언제 올라올지 그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IT 같은 경우에는 그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시마다 매수 그리고 비중 확대를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 올해 중요한 결과물을 내는 회사들 중심으로 그 바스켓을 한번 꾸려보시는 게 좋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성장주 투자 전략 오늘 특집으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요 키움증권 스몰캡 팀의 김상표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